안녕하십니까. 예술행정위원장 박일주입니다. 오늘 목요 집담의 21번째 순서고, 오늘은 이제 축구 파트 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이 신승환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 뭐 외래나 교수님들 투표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자주 보시는 질환일 거예요. 그 척골신경 압박병증, compression neuropathy of the ulna라고 평소에 궁금하신 것도 잘 많고 잘 모르시는 것들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 신승환 교수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얼라너브의 컴프레서 뉴로패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이제 좀 바깥 공기가 선선하던데요.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추워지면은 심해지기도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얼라너브의 컴프레션 뉴로패스를 보겠습니다. 상지의 컴프레션 뉴로패스는 이제 메디안 얼라 라디알 러브가 있고 소라식 아웃셋 라울렛 신드롬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얼라 너브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 주로가 이 두 질환이어서 큐비탈 터널 신드롬하고 그다음에 기온스 코넬 신드롬 또는 얼라 터널 신드롬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라너브의 컴프레션 뉴로패시를 알려면은 이제 머슬이 어떤 것들이 얼라너브에서 지배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플렉서 카피 얼라리스 위에서부터 플렉서 카피 얼라리스 그다음에 플렉서 디지토룸 프로푼더스 새끼손가락하고 약지손가락의 롱 플렉서 그다음에 손에 있는 인트리식 머슬들의 이제 대부분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링핑거와 리틀핑거의 룸브리칼리스 그리고 인터오세우스 머슬의 인터오사이 머슬의 전부 다 그다음에 어덕터 폴리시스하고 그다음에 플렉서 폴리시스 브레비스의 메디알 하프 그리고 어덕터 디티 미니미를 포함한 하이포테나 머슬을 전부 다 이제 얼라너브가 지배를 하게 되겠고요. 얼라너브가 눌리면은 이런 머슬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벨을 우리가 나누는데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 눌린, 좀 더 위에서 눌린 하이 얼라너브라고 풀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플렉서 카피 얼라리스와 그다음에 FDP까지 영향을 받게 돼서 이런 위에서 눌린 것들은 대부분 큐비탈 터널 신드롬인데 롱플렉서 이제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손목 이하에서 나타나는 로우 얼라너브 폴지는 이제 대부분 얼라 터널 신드롬 내지는 기온스 커넬 신드롬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손에 있는 인트린식 머슬들이 인볼브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아셔야 될 게 로우 얼라너브 폴지에서는 이 위에 있는 플렉서 카피 얼라리스라든가 FDP는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롱 플렉서의 위크니스는 이제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트린식 머슬이 작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롱 플렉서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링핑거하고 리틀핑거의 클로잉 그러니까 인트린식 작용을 못 해가지고 손가락 자체를 그러니까 DIP, PIP는 잘 안 펴지고 있는 상태에서 잘 안 펴는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콤플렉서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클로잉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차이를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센서리는 얼라너브는 여기 왼쪽에 나온 요 그림들에 나와 있는 이런 센서리 테리토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링핑거의 얼라사이드하고 리틀핑거 주로 이제 새끼손가락이 저리다는 느낌으로 나타나게 되고 센서리가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얼라넘버가 내려오다 센서리 파이브가 내려오다가 이 핸드의 도살 쪽을 담당하는 도서 얼라사이드를 담당하는 도살 큐테니어스 브랜치는 리스트로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더 위에서 눌린 큐비탈 터널 신드롬에서는 이 도살 브랜치까지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핸드의 도서 올라사이드의 센서리가 떨어진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리스트 레벨에서 기온스 코넬에서 너브가 눌린 경우에는 이 너브는 이 인볼브가 안 되기 때문에 핸드의 도서 올라 센서리는 괜찮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터하고 이 센서리를 조합을 하게 되면 얼라너브가 어느 레벨에서 눌린 건지를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 앞에 슬라이드하고 이 슬라이드가 얼라너브 컴패션 드롭패스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이 얼라너브의 단면을 보면 이 FDP하고 FCU를 담당하는 이제 모터 파이버는 주로 이제 센트럴 내지는 메디알 쪽에 이제 그 디퍼 포션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센서리 파이브하고 인트린식 모터를 담당하는 것들은 좀 더 슈퍼피셜 내지는 페리퍼럴하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겉에서 이게 눌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트린식 파이버하고 센서리 파이버가 먼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손이 좀 둔하다든가 이제 파인 모터가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저림감 있던 것들이 가장 먼저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위에서 큐타턴에서 눌린 경우에도 정작 이제 FCU랑 FDP는 인볼브가 잘 안 되고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이 위에서 이 얼라너버루진 큐비탈 터널 신드롬 같은 경우에도 이 FDP의 위크니스는 잘 이제 안 나타나서 어 그러다 보니까 FDP는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하이 얼라너버 폴진 그 큐비탈 터널 신드롬에서도 클로잉이 나타날 수 있다. 걸 아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서 하이 얼라너브 폴지, 그러니까 주로 나타나는 큐비탈 터널 신드롬을 보시겠습니다. 큐비탈 터널 신드롬은 이제 엘보우 레벨에서 심토마틱한 얼라너브 디스펑션을 일으키는 컴프레션 뉴로패티가 되겠고요. 카팔 터널 신드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상지의 컴프레션 뉴로패티가 되겠습니다. 인시던스는 10만 명당 1년에 약 2, 30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남녀 성비는 비슷하거나 남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는 한 6%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카팔 터널 7%보다 이제 조금 적죠. 이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은 특징적으로 좀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제 병원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카팔 터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이는 경우가 더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하실 만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만년족보죠. 그 얼라너브 컴프레션 되는 큐비탈 터널 신드롬에서 얼라너브 컴프레션을 일으키는 부위가 어디냐. 전공의 선생들이 이제 아셔야 되겠는데 여기 메디알 인터무스큘라 septum에서 트라이셉스 머슬로 이어지는 이런 아케이드 스트로더스라는 리가멘토스한 스트럭처 같은 게 막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프록시멀해서 눌릴 수가 있고 메디알 에피콘다일에서 대개 한 8cm 정도 위에 이게 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릴리즈를 해야 되겠고 수술을 할 때는 그다음에 메디알 인터머스큘라 septum에서도 이제 눌릴 수가 있고 요거는 사실은 그 자체로 눌리긴다기보다는 특히나 이제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팔시폼한 리가먼트가 있기 때문에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을 했을 때는 요것을 릴리즈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또 이제 컴프레션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알 에피콘다일에서 눌릴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메디알 에피콘다일 쪽으로 너브가 서블록세이션이 되면서 에피콘다일이 이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너브가 눌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이 큐비탈 터널 프로퍼라고 하는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큐비탈 터널의 레티나큘럼 또는 오스본스 리가먼트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스본스 파시아 그보다 약간 디스탈에 있는 이런 파시알 스트럭처가 그 큐비탈 터널 위를 덮고 있는 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큐비탈 터널 프로퍼에서 이제 눌리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가 가장 디스탈 쪽에 있는 게 딥 플렉서 프로네이터 아포네로시스 그리고 FCU 투 헤드 사이 이런 그 머슬에 있는 스트럭처에서 또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얼라너브가 눌리는 이런 부위는 이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위에서도 눌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앙코니우스 머슬이 보통 이제 라테랄에서 얼라로 이렇게 있는데 메디알 쪽에 비슷한 어버런트 머슬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라너브의 인스테빌리티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보시면 폈을 땐 괜찮지만 엘보로 플렉션하면 메디알 에피콘다일 쪽으로 얼라너브가 넘어오면서 얼라너 이렇게 인스테빌리티에서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뭐 튜머가 있다든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트라우마라든가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큐비탈 터널 신드롬에서 패소피지올로지를 보면 얼라너브가 이제 프릭션, 텐션, 컴프레션에 의해서 이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얼라너브는 프록시멀 디스탈로 한 22mm 정도의 커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보로 플렉션을 하면은 이게 신경이 이제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보를 플렉션 시켰을 때는 얼라너브의 스트레인이 한 29%까지도 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얼라너브가 슬라이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찰이 계속 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엘보로 플렉션 했을 때는 이게 큐비타 터널의 모양 자체도 바뀝니다. 그래서 위쪽에 덮고 있는
이제 오스모스 리가먼트라든지 이런 큐비탈 터널을 덮고 있는 리가먼트가 팽팽해지면서 큐비탈 터널의 구조가 납작해져서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가 40%까지도 이제 감소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엘보 플렉션 자체가 너브를 굉장히 이제 컴프레션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단은 이런 심텀들을 보고 피지컬 이그잼하고 그다음에 EMG랑 이미징을 참고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환자들은 대개 이제 새끼손가락이 이제 저리다는 팅글링과 파레스테지아를 증상으로 처음으로 이제 호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손에 이제 위크니스라든가 파인 모터가 잘 안 되는 클럼지니스 같은 것들을 주소로 이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손의 인트린식 머슬의 펑션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토노머스 펑션도 베슬의 펑션도 영향을 받게 돼서 손이 차다고 느낀다든가 콜드 센시티비티 같은 걸로 내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디알 엘보우 페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증상으로 오면 피지컬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센서리 체인지가 있나, 이제 센서리가 얼라너브 영역인 새끼손가락과 링핑거의 반쪽, 얼라 사이드 반쪽에 센서리가 떨어져 있나를 이제 보게 되고, 그다음에 큐비터 턴을 두드려 봤을 때 티넬이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되고, 특히 이제 엘보를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여기로 눌러보면 이제 환자가 저림감을 호소하게 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로윙이 아까 나타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클로윙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 또는 아주 심하게 이제 프록시말에서 큐비터 턴에서 눌리게 되면 FDP까지 결국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롱플렉서가 잘 작동을 못해서 링핑거나 리틀핑거가 풀플렉션이 안 되는 경우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인트린식 머슬에 이제 아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 쪽에서 보면 손가락 사이사이나 포스트 웹 스페이스가 이제 푹 꺼진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와텐버그 사인이라는 게 있는데, 새끼손가락이 이제 핑거를 어덕션 시켰을 때 손가락 한번 붙여보세요라고 했을 때 새끼손가락이 잘 붙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인터오세스 모드의 작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와텐버그 사인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썸의 이제 어덕션 파워가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핀치를 시켜보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IP 조인트를 굽히지 않고 엄지손가락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핀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작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롱플렉서, 그러니까 FPL을 작용을 시켜서 물건을 이렇게 핀치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핀치를 했을 때 IP 조인트가 굳게 되는 이런 프로멘트 사인이 파지티브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피지컬들을 정보현 선생님들 알고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게 되면 이제 EMG를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EMG는 근데 컨퍼마터리 테스트는 아니고요. 이제 레벨을 알게 되는데 좀 이제 중요할 수가 있고, 뭐 다른 이제 뭐 서비컬 아디큘로패티라든지 아니면은 로워 얼라너브 풀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고, 어쨌든 EMG에서 나오면은 좀 더 진단에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미징을 해보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이제 기본적으로 시행해서 뭐 오스테오파이트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초음파나 MRI를 이제 참고로 추가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MRI에서 나올 수 있는 소견은 이제 너브 그 눌린 부위보다 프록시말해서 너브의 스웰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스페이스 어큐파잉 리전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인트린식 머슬들의 아트로피 내지는 디제너레이션이 패티 디제너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있으면 또 이제 얼라노브가 눌리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MRI에서도 보면 지금 오른쪽에 MRI를 보면 이렇게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 머슬들이 어느 머슬들인가를 봐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스텐서 디지털 커뮤니스하고 그다음에 EDM하고 그다음에 ECU가 눌린 건데, 요거는 이제 얼라너브가 아니고 다른 저기 PIN이죠. 그래서 포함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컴프레션 뉴로패스에서 어느 너브가 눌린 건지 어느 레벨에서 눌린 건지 이런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은 로어 얼라너브 풀지, 이제 그 기온스 커넬 신드롬 물론 감별해야겠고, 서비컬 아디큘로패티라든가 가끔 이제 텐던 인주리가 또 이렇게 손가락이 안 굽혀지는 증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질환들을 감별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맥고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센서리 증상만 있고 모터 위크니스가 없는 거는 그레이드 1. 그다음 이제 모터 위크니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레이드 2인데, 아트로피가 없는 위크니스는 그레이드 2A, 아트로피까지 생기기 시작하면 그레이드 2B고요.
그다음에 아트로피가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레이드 3로 이렇게 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자,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요.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디컴프레션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얼라너브 프로퍼, 큐비털 터널 프로퍼에서만 디컴프레션을 해주는 인사이트 디컴프레션이 있겠고, 그다음에 메디알 에피콘데일렉토미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얼라너브의 경로를 바꿔서 플렉션 할 때도 텐션이 별로 걸리지 않게 하는 얼라너브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을 디컴프레션과 같이 시행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비수술적인 방법은 아직 아트로피가 없는 경우에 이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은 이제 유발되는 동작들을 피하고, 그다음에 얼라너브를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해주는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시키는 방법은 이제 얼라너브가 눌리는 패스오버 메커니즘인 이제 마찰과 텐션 컴프레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팔꿈치가 절대 눌리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팔꿈치 어디 부딪혔을 때 새끼손가락까지 찌릿한 그 부위 있죠. 그 부위가 절대 눌리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팔을 가능한 펴고 있는다. 그래서 팔을 구부리는 거, 엘보우 플렉션만으로도 너브가 컴프레션을 받기 때문에 뭐 핸드폰을 오래 한다든지 뭐 하여튼 잘 때도 팔을 오그리고 잔다든지 이런 걸 피하고 가능하면 팔을 펴고 있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FCU 스트레칭, 그러니까 리스트를 익스텐션 시켜주는 뭐 이런 스트레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켜주면 간혹 효과를 좀 보는 환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을 편체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트 스프린팅이나 이제 메디케이션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메디케이션도 이게 아주 효과가 이제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수술은 인사이트 디컴프레션을 먼저 보면 이제 그냥 오픈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미니멀하게 열어가지고 큐비탈 터널 프로퍼에서 디컴프레션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 엔도스코픽이나 뭐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드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미니멀 인베이시브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디스어드밴티지는 아무래도 인컴플리트 디컴프레션이 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 이게 이 경로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디컴프레션만 하다 보니까 큐비탈 터널 위를 덮고 있는 막이 없어져서 이제 얼라너브 인스터빌리티가 오히려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알 에피콘다일렉토미는 사실 요새는 많이 하지 않는데 얼라너브가 자연적으로 이제 서블럭세이션은 어느 정도 일어난다고 보고 에피콘다일을 이제 좀 쳐줘서 서블럭세이션이 좀 일어났을 때도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좀 적게 해서 서블럭세이션이 일어났을 때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서 거기서 신경이 자극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개념인데요. 요즘은 많이 사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는 엘보 인스터빌리티를 유발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은 이제 큐비타 터널에서 너브를 꺼내서 이제 앞쪽으로 옮겨서 엘보우 플렉션을 했을 때도 스트레인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이 크다는 게 단점이 되겠지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옮겨놓는 방법에는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레벨에 놓는 방법, 그다음에 머슬 중간으로 옮기는 방법, 그다음에 머슬 아예 밑에 놓는 방법, 이런 트랜스머스큘라, 서브머스큘라, 가장 흔하게 하는 서브큐테니어스는 서브파셜로 옮겨주는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다 해봤는데 결국은 결과가 좀 비슷하더라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인사트 디커프레션이나 뭐 에피콘데일렉tom을 하든지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 하든가 결과는 다 비슷하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사이트 디컴프레션을 좀 많이 하는 추세긴 한데 사실 이제 가벼운 환자들까지 수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벼운 환자를 미니멀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꼭 그 방법이 더 좋아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방법이 아트로피가 심하게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너브가 자라 들어가는 게 디커퍼레이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라 들어가는 게 하루에 1mm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라 들어가는 사이에 모터 엔드 플레이트가 디제너레이션이 돼가지고 결국은 너브가 자라 들어갔지만은 이제 머슬이 결국 작용을 다시 못하게 될 거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여기 안테리어 인터오세우스 너브가 프로네이터 쿼드라투스로 가는 브랜치를 이제 엔드 투 사이드로 이렇게 얼라너브에다가 이어주는 이런 방법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좋은 결과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온스 코넬 신드롬이 되겠는데요. 기온스 코넬은 그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이 피지폼하고 하메이트 훅 사이 요 언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스 코넬이라는 거는
요 사이를 이제 지나는 위아래가 막으로 덮여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얼라너브가 눌린 것들이 눌리는 질환이 되겠고, 이제 얼라너브는 그 기온 스커널은 약 한 4 내지 5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고, 거기서 피지폼하고 하메이트 훅 사이에서 얼라너브가 슈퍼피셜하고 딥브랜치로 나뉘게 되는데, 그 어느 위치에서 눌렸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경이 눌린 것을 얼라터널 신드롬 또는 기온스코넬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그냥 원인이 없는 경우나 이렇게 갱글리온 같은 게 생기는 경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카팔 터널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플렉서 텐던이 하메이트 훅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생기는 이런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얼라너브가 눌린 존에 따라서 아까 슈퍼피셜 센서리 브랜치하고 딥 모터 브랜치로 나뉘게 되는데, 피직폼하고 하메이트 훅 사이에서 이 커먼 브랜치가 눌린 것을 존 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딥 브랜치가 눌린 것을 존 2에서 컴프레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슈퍼피셜 브랜치를 이제 존 3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서 눌린 부위에 따라서 센서리 모터 또는 센서리 모터 둘 다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큐비탈 터널 신드롬하고 비슷하게 심통을 보고 피지컬하고 EMG랑 이미징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큐비탈 터널하고의 이제 감별 포인트는 도서 얼라 핸드 센서리가 괜찮다는 거, 그다음에 FDP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로잉이 좀 더 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는 아트로피가 없는 경우에, 모터 디피시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해볼 수 있는데, 그다지 효과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큐비탈 터널, 얼라 터널 신드롬으로 진단이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디컴프레션을 하고 원인이 되는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있거나 이러면은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케이스 시간이 되면 이제 잠깐 볼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전형대로 40세 여자 환자인데 보면 인트린시 아트로피와 와텐버그 사인이 보이고 있고, 프로멘트 사인이 이제 포지티브로 보이고 있고, 핸드의 도사 월러 산서리는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프록시말에서 얼라너브가 눌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EMG를 하고 MRI를 참고해서 큐비탈 터널 신드롬으로 진단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큐비탈 터널 프라포에서 오스본스 리가먼트에서 이렇게 얼라너브가 눌려 있고, 그보다 프록시마에서 너브가 스웰링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로 안테리어 디컴프레션을 하고 안테리어 서브파셜 텐스 포지션을 이렇게 한 예가 되겠고요. 굉장히 프록시말부터 디스탈까지 디컴프레션을 다 해줘야 세컨더리하게 2차적으로 또 눌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트오피 6개월에 보면 인텐시브 펀셔닝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로피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된 예였고요. 73세 여자 환자인데 아트로피가 좀 심했던 케이스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큐비탈 터널 신드롬으로 진단을 했고, 이렇게 인트린식 아트로피가 MRI에서도 시그널 체인지로 나타나고 있고,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을 했는데 1년 6개월째까지는 아직 이렇게 좀 와텐버그 사인도 아직 있고 하지만 2년이 됐을 때는 이제 와텐버그 사인도 없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인트린식 아트로피도 2년 3개월째가 됐을 때는 많이 회복이 돼서 퍼스트 웹 스페이스 꺼졌던 것도 많이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모터 너브 트랜스포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디컴프레션만으로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네, 이제 조금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요것만 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이트 디컴프레션을 이제 이렇게 하고 왔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와텐버그 사인이 있고, 아직도 인사이트 디컴프레션을 했지만 와텐버그 사인이 아직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엘보우를 플렉션 했을 때 인사이트 디컴프레션 하고 나면 아까 그 덮고 있는 레트라큘럼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라너브 인스타빌리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엘보우 플렉션 했을 때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수술장에서 보면 지금 보면 익스텐션하면 그룹으로 들어갔던 얼라너브가 플렉션 할 때 메디아 레피콘다이를 넘어서 서브로프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을 해주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고 수술 후에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온스코넬 신드롬은 그쪽은 이제 디컴프레션 철저히 해주면 되는 거고요. 정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비탈 터널 신드롬, 개연 스키널 신드롬에 대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증례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신승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기 일단 뭐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전공의 선생님들 질문부터 먼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차 권건우 스님인데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틴 그루버 아나스토모시스가 있으면은 미디안 너브하고 울러 너브가 아나스토모시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미디안 너브가 울러 너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FCU라든지 또는 FDP 증상이 이제 살아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로우 얼라나 게인 스캐너라고 어떻게 감별이 됩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2년차 강무현생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에서 와텐버그 사인하고 서브칼 마이얼로패스에서 보이는 핑거 이스케이프 사인하고 좀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일단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핑거 이스케이프 사인하고의 그거는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점점 떨어지는 게 약간 핑거 이스케이프 사인이라고 우리가 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원인은 좀 비슷한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레벨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나스토모시스에 의한 차이는 결국은 이제 좀 피지컬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예를 들어서 EMG에서 엘보우에서 컴프레션이 있는 걸로 나왔는데 핸드의 인텐식 펑션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나스토모시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감별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나스토모시스가 일어났을 때도 있을 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아나스토모시스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의 머슬이 이제 메디안 너브에서 얼라 너브가 이제 작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 피지컬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좀 종합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수술하고 나서 얼라너브 디컴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수술을 하고 나서 적절히 수술이 다 디컴프레션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적절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을 릴리즈를 다 했는데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나스토모시스에서 원래 먹고 살던 머슬이 아나스토모시스 부분에서 눌려있던 게 해결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큐비탈 터널하고 게이언 스캐너라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인상적으로 보다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큐비탈 터널 리미지를 하면서 게이언 스캐너 리미지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항상 인상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이 올라하고 로우 올라의 차이는 거기서 중간에 나오는 분지죠. 그게 이제 도자 센소리 브랜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센소리 감각이 살아있으면은 대개는 그 밑에 쪽에서 눌렸다. 그 감각까지도 같이 눌려있다. 그러면은 마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위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우리 수부 교수님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지혁 교수님도 잠깐 들어오셨었고요. 박상은 교수님, 강수환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 임승현 교수님, 김인하 교수님, 뭐 다들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은 몇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환 교수님, 아, 예. 예. 네, 그 어, 성빈센트 병원 강수환입니다. 그 신성한 교수님, 예,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실용적인 면에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 어, 이제 신성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술적 수술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 이제 시기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수술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거 하나 하고, 임상적으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을 진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근전도 검사가 이제 확진 검사는 아니지만 이제 근전도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근전도에서 정상 소견이 나오면 또 그때는 어떤 스트래터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두 가지 좀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트로피가 있으면은 제가 먼저 이제 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요. 아직 아트로피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컨서버티브를 해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엘보를 눌리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팔을 가능한 피고 있고 그다음에 FCU를 스트레칭 해주는 이 스트레칭을 계속하고 이런 것들 한 3개월 내지 6개월을 먼저 해봐도 환자가 증상을 계속 호소를 하면 이제 수술을 이제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EMG에서 나오지 않은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거를 먼저 해보고요. 엘보에서 일단 유발이 되는 그런 것들을 피해 봤을 때, 그 증상이 좀 호전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거꾸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 맞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다이나믹 컴프레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컨서버티브로 계속 지속을 했을 때 이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 호전은 됐지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큐비탈 터널 신드롬으로 진단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좀 더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겠죠. EMG 네거티브라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주혁 교수님이나 저기 박사훈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 뭐좀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혁 아니, 교수님.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라,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답이 잘 되신 것 같고요. 계속 나오지만 그 EMG나 이런 것보다 피지컬에서 진단해야 될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더블 크래쉬가 의외로 많다.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말씀하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 제가 수도꼭지 항상 비유를 하는데 이제 물을 틀었으면은 나올 때까지 한 군데도 안 막혀야 이제 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위에서 막혀 있으면은 그 막힌 걸 뚫었어도 밑에서 또 막혀 있으면 결국은 물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엘보에서 큐비탈 터널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눌려 있으니까 거기에 뉴로패스로 나오게 되는데 로워 얼라너브 폴시도 같이 거기서도 눌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걸로 큐비탈 터널 리리즈를 하고 나서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밑에서 또 있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치료나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전공생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카팔 터널 신드롬에서는 증상이 좀 마일드하면 우리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는데요. 요즘 큐비탈 터널 신드롬에서도 이렇게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잘 하지 않고요. 우리가 카팔 터널 신드롬에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카팔 터널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플렉서 텐던들의 그 텐던 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면 스웰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메디안 너버 이제 컴프레션을 받게 되는 건데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면 일단은 스테로이드는 모든 이데마, 스웰링, 그다음에 인플라메이션 일단은 모두 꺼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도 옆에 있는 것들의 볼륨이 줄어드니까 메디안 너브가 있을 공간이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큐비탈 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너브 자체가 좀 스웰링이 있긴 하지만 주변에 이 어떤 구조물 같이 들어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젝션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의 스웰링이 좀 이제 확률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큐비탈 터널 프로퍼 안에다가 사실은 그 너브 인저리를 주지 않고 인젝션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도 않죠. 그래서 그 너브 디컴프레션을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는 거 저는 사실은 하지 않고 있고요. 뭐 메디알 에피콘다일라이티스나 이럴 때는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정리를 잘 해주신 신선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전공생들 병원 간 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 턴을 할 때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임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특히 외국에서 우리 강소연 선생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김현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 오늘 큰 강의 아주 엘보 주위에 너브
중요한 강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교실에서 많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